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를 위한 재판 준비기일을 열었는데요. 법무부와 통진당 측의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쟁점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법무부와 이 통진당 측의 입장이 정반대로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차례로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8조 사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목적이나 활동이 쟁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은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소위 주체사상, 대남 공산화 혁명 전략이죠. 그거에 따라서 통합진보당을 장악했고, 또 무력 봉기라든지 또 주한미군 철수, 또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당 자체를 해산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고요. 예. 한편 이제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통합진보당은 주체 사상을 따르는 정당이 아니다. 또 일부 이석기 의원 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은 통합진보당 전체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일부 당원들의 행동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주장입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네, 또 법무부는 또 이 통진당의 강령과 이제 당원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진보적 민주주의를 해석하는 것을 놓고도 통진당 측과 이렇게 그렇습니다. 의견이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이제 검토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네. 그 당의 강령이나 당원이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예. 그 강령의 당원을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그 당에서 나오는 기관지라든지 잡지라든지 또 당원들 사이에 오고 간 통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부로서는 지금 통합진보당이 주장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주장한 것으로서 북한 헌법에서 기본인 셈이죠. 네. 따라서 이것은 주체 사상, 예전에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우리나라에서 통합진보당이 넣은 것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통합진보당 측은 용어만 같을 뿐이지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민주당을 채택하고 있는 그 진보적 민주주의지 네. 북한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사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여론을 보면은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사실 근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법무부가 이 통진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을 때는 또 과연 저 정도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후의 배경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법무부가 얘기한 대로 상당히 위헌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아로의 강령은 상당히 좀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령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낸 것인데 예. 드러낸 슬로건하고 실제 활동하고 과연 같은지 어떤지 그것도 이제 결국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실제 활동이나 그걸 내부적인 걸 들여다보면 과연 북한식 공산주의 혁명 사상인지 아닌지가 이제 판단될 수 있고요. 또 이석기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네. 북한식 공산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기소된 사실 자체가 무력혁명을 통해서. 근데 이제 과연 아로와의 관계가 어떤지도 상당히 중심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법무부 입장은 소위 RO가 통진당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통진당은 이미 스스로의 판단력과 행동력을 잃어버린 예. 말해서 일종의 숙주가 된 셈이기 때문에 다 통진당 당원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RO 조직에서 장악된 통진당 자체는 해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석기 의원 사건의 재판 결과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이석기 의원과 그 주변의 RO가 과연 통진당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
그것이 이제 또 그 판단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예. 네, 이 아로와 관련해서는 이 아로의 재판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영향을 것은 미칠 뭐 거라고 의심, 보입니다. 의심할 수 없는 예. 사실인데요. 이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놓고도 이견들이 많습니다. 예, 이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그 우리 형사소송법상 그 이 디지털 그 자료의 경우에는 이게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진도 조작할 수 있고, 예. 음성도 조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그 대법원 판례는 디지털의 경우에는 그것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돼야 예. 증거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녹음 파일의 경우는 이 경우에 녹취록이라는 건 옮겨 적은 거니까 얼마나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녹음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원본이 있고 또 그걸 카피해서 한 그 사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컴퓨터에 복사하듯이. 근데 이거는 이제 뒤를 녹음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차면 컴퓨터에 옮겨놓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옮기면서 원본은 지워졌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옮겨진 그 녹음 파일이 원래 그 녹음기에서 녹음이 된 그것과 일치하느냐, 조작 가능성이 있었냐 없었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성우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런 뭐 드라마를 만들었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원본과 일치 여부가 이제 쟁점이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걸 감정 중에 있고요. 그것이 일치한다고 한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건 증거로 인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통진당의 이 해산 심판 청구는 좀 미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래서 겁니까? 일부러 미루지 않더라도 그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석기 의원 재판은 일주일에 나흘씩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워낙에 증인도 많고 또 신문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2월 정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헌법 그 재판소의 경우엔 어제 이제 그 준비 기일을 가졌고요. 1월 15일에 한 번 더 가질 거거든요. 예. 준비 기일이라는 건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다투는 것이 뭔지, 증거는 뭘 해야 될지, 의견이 뭔지 그런 걸 이렇게 말해서 간추리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이 1월 15일에 한 번 더 남았고, 그걸로 완전히 끝이 날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때 예. 끝난다 하더라도 이제 변론을 몇 차례 해야 되는데 변론에서는 결국 쟁점이 지금 이석기 의원 사건 그것은 물론이고 또 이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통진당 측으로서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는 그 경제에 관한 것은 안 들어간다 그런 주장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시장경제라든지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라는 건 우리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한 부분이다고 결정을 했고 그 법무부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민주적 기본 질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면 몇 차례 이제 공개 변론을 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보면은 독일 그 2차 대전 후에 사회주의 제국당을 신나치주의죠 말하자면 네. 그 정당을 해산하는데도 한 1년 반 이상이 걸렸고요. 독일 그 공산당을 해산하는 데는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4년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뭐 빨리 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진보주의 이 정당이 갈 수 있는 한계를 딱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통합진보당 그 해산 심판 문제 이게 그 통합진보당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그 민주주의 체제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치 그 결사의 그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 그 기본적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결과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파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치사에 상당한 획을 그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허용하는 그런 그 정당의 자유는 어디까지인지가 아마 이번 심판 결과를 통해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데요.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쟁점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